반갑습니다. 네, 저는 트레이너 김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김해에서 20살 때까지 쭉 살았습니다. 김해에서 살고 대학생이 됐을 때 저는 이제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저는 제가 살아온 그런 이제 가정 환경이랑 주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독특한 그런 환경 속에 자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센병 아세요? 한센병 아시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됐지만, 예전은 그런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가까이만 와도 뭐야, 그죠? 그리고 완전 소위 말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컸었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살면서 이제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모양이 그렇고, 뭐 손가락이, 어떤 분들은 막 손가락이 없고 막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거를 저는 보면서 컸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그런 장애를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좀 거부감 같은 느낌은 사실 없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좀 약간 꺼려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저는 편하게 다가갔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살면서 조금 더 제가 느꼈던 좀 독특한 환경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창 시간을 보내고 저는 대학교로 와서 어떻게 보면 CC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좀 뭐랄까,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죠.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를 또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녔지만은 거의 누가 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교회에서는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 밖에 나와서는 막 담배 피고 그런 삶을 살았었고요. 중2 때 저는 술,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방송에 되면 이거 저희 부모님도 아시겠네요. 보시면. 네, 저 중2 때부터 그런 술, 담배에 손을 냈고요. 그때 제가 한창 중2 때 그 당시에 막 힙합이 막 되게 유행해가지고 공원에서 막 헬멧 쓰고 여기 양파링 그거 양파망 해가지고 막 헤드스핀하고 막 그런 거 엄청나게 유행할 당시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18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막 그런 형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 속에서 제가 다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쟤는 교회 다니는 애는 아니고, 제가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면서 학창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 또 제가 갖고 있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남들한테 거기에 산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살게 되면 주위에 손가락질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여기 산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되게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체성이 좀 많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좀 약간 자존감도 낮고 남한테 되게 꿀리기 싫고 나는 안 그런데 남들이 보는 그런 시선이 싫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좋지 않은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기독교 동아리는 절대 갈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어요. 가서 어떻게 해도 여자 꼬셔가지고 여자친구 사귀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면 되게 감사한 거지만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CC 동방에 가게 됐어요. 갔을 때 저를 보는 저희 CC라는 선교단체는 호칭이 순장님, 순원 이렇게 호칭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저의 인상은 무슨 양아치 한 명이 앉아있는, 진짜 정말 양아치 하나 앉아있는. 지금은 제가 아까 좀 웃는 게 어때요? 좀 선하죠? 그죠? 되게 푸근하고, 그죠? 예전엔 절대 이런 거 없었어요. 정말 딱 눈 딱 찢어져가지고 이 친구는 CC에서 절대 있을 친구가 아닌, 무조건 나갈 친구. 쟤는 순장 못 돼. 약간 그런 리스트에서 저는 항상 맨 위에 있는 애가 2학년 때 어떻게 순장이 됐어요. 근데 왜 순장이 됐냐면 제가 막 신앙이 되게 뜨겁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저를 막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순장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올 때마다 되게 상태 왔어, 상태 왔나, 해서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관심 가져주는 게 좋아서 그냥 좋아서 막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었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갔어요. 하나님 그래도 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고 가서 좋은 동력자들 만나고 주일 성소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들이 군대 생활 2년 동안에 잘 지켜지게 되고 전역하고 나서 2008년도에 저는 이제 학교로 다시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가 있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발판이 됐던 쉽게 말하면 학교 동아리로 보면 회장 같은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표 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 순장직을 제가 맡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학년 때 왔을 때 무슨 양아치 한 명 앉아 있는 걔가 대표 순장을 간다. 제가 1학년 때 대표 순장 그리고 총순장 그런 위에 또 그런 호칭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이 대표 순장 되고 회장 되고 부회장 되고 하는 건데 제가 그게 된 거예요. 저 스스로도 웃긴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간사님한테 선생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너가 잘나서 너가 잘해서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대표 순장의 직함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섬기고 그 이후에 1년 후 또 휴학을 해서 완전히 CC에 빠진 거죠 이제. 정신이 이제 CC만. 그러니까 학점도 계속 CC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전공은 CCC, 부전공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학점은 CCC. 저희끼리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CCC 이렇게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거 내가 막 CC에 헌신해서 막 그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가 이제는 5월까지 경험하게 되냐면 나도 간사를 할까? 야, 간사님 삶 괜찮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간사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캠퍼스 와서 애들하고 같이 모임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 캠퍼스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점심 먹고 애들 만나서 순모임 해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전도하고 약간 그런 삶이 되게 좋아 보였다기보다는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저 스스로. 그러다가 정말 간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부족하고 약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실 그 길을 가게 됐었고 근데 그 길을 가서 부족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도하신 거에 대한 저의 또 고마운 또 고백이 계속적으로 그 간사의 삶을 살면서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간사가 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걸려왔을까요? 짐작되는 거 있으세요? 네?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자주 전화 오시죠. 자, 국세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세청에서 저한테 왜 전화가 왔을까요? 네? 체납됐다고. 네. 제가 국세청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김상태 씨 되시죠? 네, 김상태입니다. 지금 그 세금이 밀렸는데 빨리 갚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밀렸는데요? 5천만 원이 밀렸대요. 자, 다시 2008년도로 넘어갈게요. 제가 군대를 전역했죠. 전역하고 그때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잘 아시는 지인의 남편분이 회사를 하나를 이렇게 명의를 이렇게 인수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명의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너네 아들 명의를 한 6개월만 빌려줄 수 있겠냐 그렇게 부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 저한테 오셔서 상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서 너 명의를 6개월만 빌려주면 그 이후에는 그분이 다시 명의를 해서 된단다 해서 처음에 저도 당연히 이상하니까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머님 부탁이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인감도장 파고 뭔가 좀 찜찜하긴 했지만 도장을 찍고 그 순간 저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부터 뭘 했죠? 그렇죠. CC 대표 순장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휴학도 했어요. 그리고 또 총순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CC 완전 미친 거죠 그냥. 그죠? 학점은 계속 뭐라고요? CCC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그 사건을 전혀 잊고 살다가 근데 그분이
쉽게 말하면 저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명의를 잘못 도용한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그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벌었던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폐업해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런 시간이 흘러서 국세청에 전화가 왔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전화가 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4대 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납된 보험료가 얼마 밀렸느냐면 2,500만 원이 또 밀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부산에 있었던 회사인데 거제도 철판, 배 만드는 회사에 철판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자재값도 2,500만 원이 밀립니다. 예, 순식간에 저는 빚이 1억이 생겼어요. 혹시 여기 빚 1억 있는 분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빚이 1억이 생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저도 통장에 한 40만 원 있었나요, 그때? 네? 간사가 가난해요. 후원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40만 원 있는 거 나라에서 빼가더라고요. 국가에서 빼가고 저는 다 차단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나 모든 차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불량자이고 제 이름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리고 간사님은 얘기합니다. 간사님 저 CC 그래도 간사하고 싶어요. 상태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그래도 이걸 해결하는 게 먼저지 않겠냐.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호주 워킹홀리를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간사는 사임을 하고요. 간사는 사임을 하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 호주 처음 갔을 때 했던 일이 티스라는 소고기 공장이에요. 제 다리만한 이 따위 근육이 있는 고기를 훅으로 걸어가지고 올려서 미는 그런 뭐 마트 같은 데 하면 그물에 고기가 빡 쌓여있는 고기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걸 하루에 1,000개를 밀어요. 이걸 걸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손이 안 펴져요. 이게 펴지려면 한 15분 넘게 기다려야지 손이 펴져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컨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와가와가라는 데로 갔어요. 첫 번째 저는 브리즈번에 가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와가와가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저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도살장 청소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00마리 소를 잡고 나면 저희는 오후 5시에 투입되는 거예요. 투입돼서 한 10대 명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강당 크기보다 제가 볼 때는 한 5, 6배 정도 큰 곳에 가서 일을 시작해서 5시부터 거의 새벽 3, 4시까지 일을 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호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여기 왔을까? 나는 뭔가? 왜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 나름대로 고민했고 제가 스스로 질문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을 2년 동안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세 번째 공장에 왔을 때도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은 그렇게 막 일을 하고 나서도 몸이 막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거 애들 같이 운동 가르쳐주고 티칭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거기에 대해서 너가 트레이너하면 잘하겠다 라는 꿈을 꾸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또 트레이너 길이 열리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현재 트레이너로 제가 삶을 살고 트레이너를 꿈을 꾸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상황들, 지금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직업을 구하고 꿈을 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여러분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결코 허투루 쓰여지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왜 나는 그런 질문보다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이런 길이 열릴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마일리지가 쌓여가서 결국에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 직업이 트레이너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또 제가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그런 정체성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여러분들만의 그거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는 앞으로 살아갈 길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